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호주는 이해관계, 가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대한민국과 호주는 전통적 상호 우방 관계로 호주는 한국전쟁 기간 중 유엔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호주의 참전은 대한민국이 전후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아태 지역의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적잖은 기여가 되었는데요. 호주는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해오고 있으며 특히 한국전쟁에서 호주의 해군과 항모는 괄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7년 말에 한국이 외환위기로 휘청거릴 때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당시 호주 총리가 IMF에 빨리 한국을 지원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한국이 호주와의 무역에서 꽤 비중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IMF 사태 당시 가장 먼저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나라는 호주였습니다. 그 후로 한국과 호주는 다방면으로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디펜스의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 랜드 400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알라와 캥거루가 뛰어놀고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를 가진 나라 호주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호주는 나름 전 세계 19위의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인데요. 현재 호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군사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들 섬을 군사기지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호주는 추후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기지를 발판으로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재편성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남중국해와 관련해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한 호주의 2020년 국방 전략 갱신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은 더 명확해집니다. 해당 백서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더 큰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즉 호주는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실제 호주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가리킨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호주는 홍콩 보안법 제정 과정에서 중국이 홍콩 시위대를 과격하게 진압하는데 큰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그러자 곧바로 중국은 호주 수출품 목록을 만들어 관세 부과와 비관세 장벽을 검토하는 등 호주에 경제적 압박을 줬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호주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계와 학계에 대한 공작을 벌이다 들통이 나면서 양국 간 관계는 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호주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는 것인데요.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민주화 지지 입장을 밝힌 호주 중국 유학생들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에 거주하는 이들 가족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들이 부모 집을 찾아가 겁을 주거나 전화를 걸어 자녀에 대해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 유학생은 방학을 맞아 귀국했을 때 당국이 자신을 소환해 스파이로 활동할 것을 회유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유학생은 호주에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귀국 즉시 감옥에 잡혀갈 것이라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호주에 유학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저런 대우를 받고 있다니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호주의 반중 정서가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도 호주와 함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의 천년의 적이라고 불릴 만큼 오랫동안 한국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진 않고 중국을 겨냥한 싸움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해군은 미 호주 주도의 텔리스먼 세이버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05년 시작된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은 미국과 호주 양국 간 동맹의 핵심으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훈련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훈련에 참가하면서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 관계는 물론 호주와도 새로운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 헬기, 해군, 해병대 병력 240명을 끌고 훈련에 참가하며 위용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 참가 소식에 중국은 결국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맙니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비우호적인 태도를 반영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군사훈련이 중국을 겨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이 참여를 결정했고 매우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국의 연합훈련 참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텔리스먼 훈련에서 미국은 호주에서 중국을 겨냥해 고기동 다연장 로켓과 패트리엇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이례적으로 실시한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그중 미 해병대 고기동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 포대가 유도 로켓을 집중 사격하는 영상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이마스는 영화 강철비로 널리 알려진 MLRS 대구경 다연장 로켓을 경량화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하이마스의 227mm 다연장 로켓 한 발은 최대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류탄과 비슷한 위력을 갖는 자탄이 644개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마스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신속하게 투입돼 핵심 전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하이마스는 중국을 겨냥한 미 육군의 새로운 다영역작전 개념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이마스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프리즘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프리즘은 최대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은 물론 함정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평택 미군 기지에서 서해상의 중국 항모전단 등 모든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모 킬러로 불리는 한국의 시위즈2 개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자 중국이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위즈는 함정에 탑재된 미사일로 요격에 실패한 적 대함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립니다. 국산 시위즈2는 첨단 에이서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인데요. 주변국들이 기존 시위즈로 요격할 수 없는 신형 대함 미사일을 속속 배치하자 방사청은 2030년까지 국산 시위즈2 사업에 총 3,200억 원을 투입하고 양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LIG 넥스원으로 정해지면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최근 방사청은 시위즈2 체계 개발 사업 입찰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국산화 개발 업체로 LIG 넥스원을 선정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LIG 넥스원은 국내 최초로 시위즈2 전용 사격 통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화된 면배열 에이사 레이더 기술 등 시위즈2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IG 넥스원은 적의 공중 위협과 탄도탄에 대응하는 천궁2, 항공기, 유도탄 등 탐지가 가능한 국지 방공 레이더 등을 양산해 차세대 국산 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즈2 표적이 될 함대함 유도 무기에 대한 기술력과 시위즈2와 유사한 방어 무기 체계인 램 유도탄과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을 개발한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위즈2를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군 함정의 최후 방어를 담당하는 시위즈의 개발과 양산을 우리 기업이 주도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위즈2가 공개되면 한국이 첨단 근전방어 무기체계를 선도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자국 근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은 물론 호주와 새로운 연합 전선까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시위즈2까지 더해지면 중국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최첨단 무기로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의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